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죠? 2025년 6월 25일 시장 주도주 분석.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을 이끈 종목들, 또 그 배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핵심만 좀 파악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죠? 네, 맞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시장, 뭐랄까, 정말 다이나믹했는데요. 네,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변동성 큰 종목들도 많았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게 텔콘 RF제약, K옥션, 서울옥션 이 종목들 상승세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뭐랄까 여러 재료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 텔콘 RF제약 플러스 29.85% 급등 같은 경우는요. 이 자료 분석을 보면 역시 계열사 AB온의 그 1조 8천억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 아, 그 계약건이요? 네. 그 모멘텀이 여전히 좀 강하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자회사 호재가 이렇게 모회사 주가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K옥션 플러스 29.79%, 그리고 서울옥션 플러스 22.33%. 얘네는 같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갑자기 미술품 경매 회사들이 이렇게 주목받은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 이게 핵심은 그 STO, 그러니까 토큰 증권 테마였어요. STO요? 네, 이 자료를 보면 예탁결제원에서 토큰 증권 발행이랑 유통을 테스트하는 플랫폼, 뭐랄까 일종의 실험장이죠. 네네. 이걸 구축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기대감이 확 붙은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하. 특히 K옥션은요, 거래량이 전날보다 무려 178배. 178배요? 와, 네, 엄청나죠. 이 수치만 봐도 시장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했는지 좀 짐작이 가잖아요. 토큰 증권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뭐 이런 신호로 읽히더라고요. 그렇군요. 기술이나 금융 혁신 말고 정책 관련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KTCC 플러스 20.53%나 동방 플러스 11.38% 같은 물류주들 상승세 말이죠. 이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네, 이 자료에서는 그 두 종목이 종합물류 테마로 같이 올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배경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 정부의 북극 항로 정책 추진 가능성, 그리고 해양수산부 이전 관련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 북극항로랑 해수부 이전이요? 네, 뭐 북극 항로가 열리면 물류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하고요. 또 주요 기관 이전이 그 지역 경제나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 이런 걸 좀 주목한 움직임으로 풀이되더라고요. 거래량도 많이 늘었나요? 네, KTC는 77배, 동방은 52배 증가했으니까요. 정책 테마에 대한 관심도 꽤 뜨거웠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자료에 제시된 시장 해석이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흥미롭네요. 진짜 뭐 개별 기업 이슈에 금융혁신의 정책 기대감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그렇죠. 다른 기술 관련주 움직임은 없었나요? 아, 제주반도체 플러스 19.40%가 눈에 띄던데요. 아, 네, 제주난도체. 이건 양자 기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린 걸로 보입니다. 양자 기술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그 미국 양자경제 개발 컨소시엄 QDEC라고 하죠. 미국의 양자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 기구인데 네. 여기랑 우리나라 양자 생태계 간에 협력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거래대금도 3천억 원 넘었으니까 시장 관심이 집중됐죠. 그렇군요. 파미셀은 플러스 19.31%는 AI 관련주로 분류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파미셀이 기존 사업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AI, 관련 첨단 산업 소재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아, AI가 이제 소재까지 가는군요. 네, AI라는 큰 흐름이 이제 뭐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넘어서 소재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 한국전력 플러스 11.00% 같은 아주 큰 기업도 10% 넘게 올랐어요. 거래대금도 엄청났고요. 7,300억 원 넘었죠. 네, 맞아요. 한전 움직임도 좀 이례적이긴 했죠. 이런 대형주가 이렇게 움직인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 자료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짚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르는 흐름에 좀 같이 간 측면이 있고, 아, 태양광 테마? 네, 다른 하나는 원전 산업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 이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700억 원 넘게 순매수한 점도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기관 매수세도 있었군요. 네. 뭐랄까,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하고 또 기존 에너지원의 역할 재정립, 이런 큰 이야기 속에서 주목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그럼 오늘 시장을 종합해 보면 키워드가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정리해보면 STO, K옥션, 서울옥션, 물류정책, KTC, 동방, 아까 말씀드린 그 특정 정책 관련해서 양자, 제주반도체, AI, 파미셀 같은 종목들, 에너지, 한국전력, 태양광 원전, 이렇게 진짜 여러 키워드가 시장 전면에 나섰어요. 네. 개별 기업 뉴스부터 시작해서 기술 트렌드,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정말 복합적인 동력들이 시장을 움직인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하루 사이에 이렇게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오늘 분석 들어보니까 기술 발전, 정책 방향, 개별 기업 소식 같은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시장의 이런 역동성을 만들어낸다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특정 일의 시장 움직임 뒤에는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죠. 하지만 동시에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어디까지나 첨고 정보일 뿐이고요. 네, 그렇죠. 모든 투자 결정과 그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오늘 본 것처럼 기술 계약 소식이나 정책 발표, 또 AI나 양자 같은 이런 큰 담론들까지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새로운 키워드나 이야기가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될지 이걸 미리 좀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질 텐데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데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해질까?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